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거대한 재무 전망치입니다. 바로 유안타 증권에서 발표한 삼성전자의 2026년 수익 전망 리포트인데요. 복잡한 수치와 데이터 뒤에 숨겨진 그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주 직관적으로 디코딩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86조 8천억 원. 여러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유엔파 증권이 내다본 2026년 2분기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입니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가 한 78조 9천억 원 정도 되니까 그걸 그냥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수치죠. 아니 단일 분기에 어떻게 이 압도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실제 이 데이터가 담긴 유안타 증권의 리포트 원문을 한번 보실까요? 투자 의견은 강력하게 매수, 그러니까 바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무려 34만 원으로 꽂아버렸습니다. 이게 리포트 발행일 기준 주가랑 비교해보면 상승 여력이 자그마치 54%에 달하는 아주 대담한 선언이죠.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극적인 가치 평가가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딱 5가지 포인트로 짚어볼게요. 86.8조 원 영업이익의 비밀부터 폭발하는 메모리 가격, 비메모리의 반격, 모바일 부문의 고민, 그리고 최종 목표 주가 34만 원의 이유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 보죠. 86.8조 원. 전년 대비 무려 170% 이상 폭증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의 진짜 배후가 누군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에서 2026년 2분기의 전체 영업이익, 그러니까 Operating Profit 토탈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86조 7,500억 원이 찍혀 있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반도체 부문, 셈이라고 적힌 줄을 확인해 보시죠. 84조 6,980억 원입니다. 보이시나요? 삼성전자라는 이 거대한 기업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사실상 반도체 부문 혼자서 캐리하고 있다는 걸 이 추정치가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방금 보신 그 엄청난 수익성을 견인하는 진짜 원동력, 바로 폭발하는 반도체 메모리 가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플러스 40%라는 숫자, 이게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모두 이전 분기 대비 판매 가격이 무려 40%씩이나 폭등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물건 만드는 원가는 비슷한데 파는 가격 자체가 40% 뛰어버리면 그 차익은 그냥 고스란히 순수한 이익으로 꽂히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엄청난 가격 상승이 실제 장부에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반도체 부문 데이터에서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OPM% 줄을 주목해 주십시오. 와, 2026년 2분기 예상 영업이익률이 자그마치 71.7%입니다. 심지어 D램 쪽은 87%대 이익률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진짜 팔면 파는 대로 남는 수준인 거죠. 메모리 가격 인상의 위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이게 삼성전자 혼자만 누리는 호재일까요? 표를 통해 2026년 예상 ROE를 한번 비교해보면요. 삼성전자가 42.9%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쟁사인 SK 하이닉스 역시 86.4%라는 폭발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정 기업 하나만의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전체에 거대한 슈퍼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시사하는 대목이죠. 이어서 세 번째 파트입니다. 화려한 메모리 부문에 가려져서 늘 조금 아픈 손가락이었죠. 바로 파운드리와 비메모리 부문의 반격, 그리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2026년 비메모리 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적자 폭이 7천억 원 수준으로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비록 여전히 계절적인 역세는 있지만 파운드리 공장 가동률이 꾸준히 회복되고 있고 특히 2026년 상반기부터 최첨단 선단 공정 수주가 크게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2027년에 안정적인 흑자 전환을 위한 아주 단단한 토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서 분위기가 살짝 반전됩니다. 바로 모바일 부문의 수익성 고민, 원가 상승의 딜레마입니다.
이 비교를 보시면 상황에 정말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가 무려 71.7%라는 경이로운 마진율로 84조 원대를 말 그대로 쓸어 담고 있는데 모바일 부문의 이익은 1조 5천억 원, 마진율은 5.0%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자그마치 51.5%나 반토막이 난 수치거든요. 한 지붕 아래에서 두 부서의 운명이 완벽하게 엇갈린 겁니다. 이게 참 엄청난 아이러니거든요. 삼성전자 전체의 돈을 쓸어 담아주는 그 메모리 가격 상승이 정작 같은 집안 식구인 스마트폰 만드는 모바일 사업부한테는 치명적인 원가 상승이라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비싸진 부품을 사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야 하니까 수익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진짜 답답한 딜레마에 빠진 셈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왜 목표 주가가 34만 원인가? 숫자가 증명하는 기업 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시장에 불안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리포터 원문을 보셔도 애널리스트 역시 대규모 파업이라던가 HBM4 공급 차질 이슈 같은 우려들 때문에 최근 주가가 글로벌 경쟁사 대비 부진했다는 점은 아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시장의 노이즈 자체를 굳이 부정하지는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4만 원을 외치느냐? 바로 앞서 살펴본 메모리 가격 급등이라는 이 거대한 이익 모멘텀의 힘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장의 악재들을 그냥 압도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파운드리 수주 확대까지 결합하면서 이 거대한 이익의 파도가 시장의 노이즈를 덮어버리고 2027년 실적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이어질 거라는 게 리포트의 핵심 논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의 오른쪽 아래를 한번 주목해 보시죠. 이게 그냥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2027년 회사의 예상 주당 순자산 가치, 즉 BPS에다가 타겟 PBR 2.22배를 곱하는 정확한 수학적 산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계산의 결과물이 바로 34만 원이라는 목표가로 도출된 거죠. 자, 오늘 꽤 복잡할 수 있는 수치들을 하나하나 뜯어봤는데요. 확실한 건 거대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모바일 사업부가 겪고 있는 뼈아픈 원가 압박, 그리고 시장의 여러 노이즈 속에서도 과연 이 폭발적인 칩 비즈니스의 엔진 하나만으로 삼성전자가 34만 원이라는 고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시장이 이 엄청난 데이터를 어떻게 소화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